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오늘 볼보 S90 타보겠습니다. 볼보가 요즘 가장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죠. 가장 뜨거운 인기를 구가하는 브랜드가 바로 볼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2020년 올해도 이제 거의 다 가고 있는데요. 벌써 10월이 됐죠. 2020년은 볼보의 아주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약속의 원년이죠. 볼보를 타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사고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나, 두 번째는 친환경 전동화 전략을 추진하겠다. 두 개의 약속인데요. 그 두 가지 약속 잘 지켜지고 있는 듯 싶습니다. 제가 국내 소식은 물론이고 외신까지 유심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볼보를 타다가 사망사고에 이르렀다는 그런 보도 아직은 접하지 못했고요. 또한 국내에서 아주 빅 이슈가 있었죠. 방송인 박지윤 씨가 역주행하는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지장이 없고 무사히 큰 부상을 당하지 않고 무사했다라는 소식, 국내에서는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됐었습니다. 바로 그 덕에 이제 볼보를 사려는 소비자들의 줄이 더 길어졌죠. 1년 가까이 기다려야 된다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볼보를 계약하려는 소비자들이 아직도 줄을 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 큰 인기를 구가하는 볼보의 플래그십 모델, 바로 S90입니다. 볼보에서 제일 좋은 세단이라는 얘기죠. S90 이제 볼보의 전동화 전략에 맞춰서 디젤 엔진은 완전히 퇴출됐고요. 이제 가솔린 엔진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파워트레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2.0 가솔린 엔진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했죠. 그래서 14마력의 출력을 가속시에 보태고요. 또한 회생제동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어서 에너지 효율에도, 연비 효율에도 어느 정도 보탬을 주는 그런 친환경 파워트레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고 출력 250마력, 그리고 6천만 원대의 가격,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을 누릴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지요. 또한 친환경 자동차로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지 직접 시승을 하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실 거죠? 누르셨으면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디자인 보고 가시죠.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살려서 디자인이 상당히 정교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SPA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죠. 붕소광철을 적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튼튼한 차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볼보의 아이언 마크, 좌우로 토르의 망치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헤드램프 자리하고 있습니다. 볼보의 아이언 마크는 볼륨감 있게 3D 디자인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릴을 가로지르는 사선과 엠블럼의 화살표 방향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볼보의 엠블럼, 볼보가 원래 강철을 만드는 철강 회사였습니다. 철의 원소 기호를 따서 이 아이언 마크가 생겼다라는 점 알고 계시죠? 헤드램프는 풀 LED 액티브 하이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오토 하이빔 기능이 있어서 대형차의 눈부심, 운전자의 시야 모두 만족시키는 지능적인 똑똑한 헤드램프를 적용하고 있고요. 아주 늘씬하고 길게 빠진 차체 측면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3m를 넘는 휠 베이스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주 앞뒤 차축 간의 거리가 넓죠. 이런 긴 휠 베이스를 바탕으로 실내 공간을 더 넓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피렐리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25540R19 사이즈의 광폭 타이어 적용하고 있죠. 창틀을 둘러싸는 크롬 라인 있고요. 차체 하단부에도 굵은 크롬 라인을 배치해서 디자인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차체 뒷면을 보시면 지붕선을 따라서 트렁크 리드 끝까지 이르는 선이 끝에가 살짝 치켜 올라가고 있죠. 일종의 스포일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기가 내려 누르는 힘, 다운포스를 얻을 수 있도록 트렁크 리드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좌우측으로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 하단부에도 크롬 라인을 배치를 하고 있죠. 특이한 것은 배기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머플러 끝단이 보이지 않는데요. 엔진 배기구는 겉에서 보이지 않도록 범퍼 안쪽에서 마감하고 있습니다. 엔진룸에는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이 가로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함께 적용되어 있습니다. 엔진이 마운트 되어 있는 부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닛이 열리는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거의 90도 가까이 보닛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어서요. 정비할 때도 상당히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실내로 들어갑니다. 운전석입니다.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차에서 그럴까요? 약간 차가운 느낌도 받습니다. 아마 선입견이겠죠? 실내 인테리어가 밝죠?
베이지색 밝은 컬러의 가죽 시트를 적용하고 있고, 도어 트림 이런 부분들도 베이지 컬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실내는 좀 밝고 환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물론 인테리어 컬러는 바꿀 수가 있죠. 몇 개 옵션 중에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도어 트림과 이 앞부분에 원목, 스웨덴산 원목일 텐데요, 원목을 사용하고 있어서 좀 더 자연 친화적인 느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좀 분명한 건 독일이나 영국산 프리미엄 세단들과는 또 다른, 또 미묘한 그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보실까요? 스티어링 휠 먼저 보시죠. 끝에서 약간의 유격 느껴지고요. 하나, 둘, 2.9회전 정도 합니다. 3회전에 채 안 되는 락트락 조향비인데요. 이 차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큰 사이즈에 어울리는 딱 균형을 잘 잡은 락트락 조향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체 길이를 이전 대비 125mm나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5m를 훌쩍 넘고요. 5090mm에 달합니다. 이 정도 크기면 이제 E 세그먼트, 그러니까 E클래스, 5 시리즈 뭐 이런 차들보다는 훨씬 더 길고요. 그 위급 G90이나 S클래스 7 시리즈에 버금간 그런 크기를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차체 길이가 125mm가 늘었는데 그 중에 120mm를 휠 베이스를 늘리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휠 베이스가 120mm가 더 늘어나서요, 3m를 넘겼죠. 3060mm에 달합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인포메이션 패널로 구성하고 있고요. 센터 페이시아에는 9인치 모니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대시보드 상단에 바워스 앤 윌킨스 트위터 스피커가 들어와 있죠. 바워스 앤 윌킨스 최고급 오디오 브랜드 중에 하나죠. 자, 중간 영역의 중음역의 소리를 담당하는 노란 케블라 콘을 컨티뉴엄 콘으로 대체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계적 공진 상태를 완벽하게 구현을 하면서 수준 높은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자, 스튜디오, 개별 무대, 콘서트홀, 재즈클럽 몇 개의 음향 모드가 있어서요, 자기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테보리의 네페르티티라는 재즈클럽이 있다고 하네요. 거기를 모티브로 삼아서 이 재즈클럽 모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소리가 어느 정도일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스튜디오 모드고요. 운전자 중심으로 들을 것인지, 모두를 중심으로 들을 것인지, 뒤쪽 위주로 음향을 세팅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모드로 하고요. 소리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I waited for you in the passenger seat. There's only so far I can ride in your dreams, while you were chasing everything else but me. Starting to break your grave. 자, 비슷한 소리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조금씩 그 소리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예테보리에 있다는 재즈클럽을 모티브로 만들었던 이 재즈클럽 모드, 각각의 영역의 음색이 구분되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들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테보리의 재즈클럽, 왜 예테보리인지는 아시죠? 예테보리, 스웨덴에 있는 볼보 공장이 있는 도시입니다. 볼보의 본거지죠. 현대자동차의 울산과 같은 곳이 볼보에게는 스웨덴 예테보리가 되는 겁니다. 메인 화면에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이 차의 주요 기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ESC 스포츠 모드를 끄는 버튼이 여기 들어와 있죠. 그리고 주차 보조 장치, 스타트 스톱, 헤드업 디스플레이, 와이퍼 서비스, 주차 공간에서 나오기, 코너링 조명, 조향 가변 전조 등도 있고요. 가드 해제, 알람 해제죠. 레인 키핑 어시스트 기능도 조절할 수가 있고, 비밀 잠금 기능, 그리고 디스턴트 알람, 거리가 가까워지면 경고를 해주는 거죠. BLIS,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시스템 이고요. 측면에 사각지대 교통이 있을 때 경고를 해주고, 로드 사인 인포메이션,
교통 표지판을 읽어서 계기판이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띄워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크로스 트래픽 알람, 교차로 알람이고요. 조수석 조절,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후방 햇볕 가리개 하면 뒤에 리어 커튼이 이렇게 전동식으로 올라옵니다. 선 블라인드죠. 충돌 회피 기능, 충돌 위험이 높을 때 조향에 개입해서 조향 보조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혹은 덜 피해를 입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작동을 시키거나 안 할 수 있네요. 자, 무선 충전이 의료기기에 심장 박동기 작동에 방해할 수 있다. 이런 또 위험이 있네요. 이것도 다 안내를 해줍니다. 심장 박동기, 이를테면 뭐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 심장 박동기를 차고 있다거나 당뇨 환자가 그 인슐린 장치를 차고 있을 때 이런 그 의료기기와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경고가 있네요. 이 부분 몰랐었는데 이번에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앞 라인 360도 보기, 뒤도 보여주고요. 옆에 좌우 이렇게 보여주시스트, 파크인, 파크아웃, 주차 보조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밀면 또 다른 기능들이 있죠. 음향 경험 아까 있죠. 오디오 선택할 수 있고 TV도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다음에 메시지, 차량 상태, 타이어 공기압, 원격 진단을 사용할 수가 있네요. 볼보 정비사가 차량 데이터를 원격으로 판독할 수 있다. 그리고 다운로드 센터, 시스템 업데이트, 앱 업데이트, 이것도 온라인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행 성능, 연비 표시 이렇게 알려주고요. 자,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대응을 하고요. 에어 퀄리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에어 퀄리티, 차량 실내 공기 질에 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죠. 자, 내부 공기 품질 PM2.5 내부 공기질을 좀 체크를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드밴스 공기청정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죠.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를 걸러주고 감지하고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포함하는 클린존 인테리어 시스템을 전 트림에 기본 적용한다고 하네요. 실내 공기질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자, 계기판에는 뭐 특별히 달라질 게 없습니다. 왼쪽에 속도, 오른쪽에 RPM 게이지, 가운데에 몇 가지 주의 모니터가 있을 테고요. 주행 모드는 이렇게 에코, 컴포트, 다이나믹 바뀌고요. 자, 에코 모드로 가니까 RPM 게이지조차 바뀌죠. 그리고 음성 명령은 작동을 하지 않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와 대응했을 때 이제 음성 명령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버튼을 한번 누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파일럿 어시스트 중에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차간거리 조절만 하면서 이제 정해진 속도 이내로 달려가는 그런 기능일 테고요. 파일럿 어시스트는 이른바 반자율 운전 상태죠. 차간거리, 차로 인식을 하면서 반자율 운전이 가능한, 안전이 확보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반자율 운전이 가능한 그런 파일럿 어시스트 2를 버튼 한 번으로 아주 쉽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에 관한 볼보의 약속, 이 차를 타면서 죽거나 크게 다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신뢰를 주는 약속이 없겠죠. 또한 올해, 그러니까 2020년이 그 원년이었는데요. 지금까지 10달 가까이 쭉 지켜본 결과 대체로 그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볼보를 타다가, 그러니까 볼보의 최신형 차를 타다가 사망했다거나 큰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뉴스가 아직 뜨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가지겠죠. 그런 상황이 아예 없다거나 볼보가 틀어 막고 있다거나. 전 세계의 그런 그 소식들을 볼보가 다 틀어 막을 수 있지는 않겠죠. 볼보의 그런 발언들을 신뢰해 봅니다. 그런 그 볼보의 안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축, 시티 세이프티와 파일럿 어시스트 등의 이런 그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될 텐데요. 파일럿 어시스트는 시속 140km까지 지원을 합니다. 시티 세이프티, 도로 이탈 완화, 반대 차선 접근 차량 충돌 회피 기능 등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으로 묶어서 볼보는 인텔리 세이프티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인텔리 세이프티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볼보의 사고를 막거나 줄여주는 그런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기술이 되겠죠.
인텔리 세이프티 같은 안전 기능은 전 차량에 기본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트림 간의 차이 이런 부분들은 편의 장비를 위주로 뭐 인테리어 옵션이거나 가죽을 쓰거나 뭐 이런 그 자잘한 인테리어 옵션으로 편의 장비로 차급을 구분할 뿐 안전 장비는 전 트림에 기본 적용한다라는 얘기죠. 차급은 나누지만 안전은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볼보의 생각을 잘 드러내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싶은 그런 전략일 테고요. 바로 그런 부분들에서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신뢰하게 되는 거죠. 아, 저 브랜드가 저런 말을 해? 정말? 지켜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소비자의 신뢰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시티 세이프티는 자동 제동과 충돌 회피 기능들을 결합해서 종합적으로 상황 판단을 해주고 사고를 막아주는 그런 장치인데요. 시티 세이프티의 사물인식 범위가 상당히 넓죠. 보행자, 뭐 자동차, 자전거를 탄 사람, 그리고 심지어 대형 덩치가 큰 동물까지 인식을 하거든요. 업계 최고 수준의 그런 그 인식 시스템이라고 볼보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변속 레버 8단 자동 변속기를 조절하는 오레포사의 크리스탈 기어 변속 레버입니다. 이전 변속 레버와 조금 스타일이 바뀌었죠. 역시 크리스탈의 그런 질감, 차가운 질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또 오레포스의 크리스탈이냐? 스웨덴이 또한 그 크리스탈 제품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한국의 자개 공예가처럼 스웨덴에서는 이 크리스탈 공예 산업이 아주 발달해 있죠. 스웨덴의 정서를 담아 놓고 있는 건데요. 예테보리 재즈클럽, 그리고 이런 그 스웨덴을 대표하는 공예품들을 안에 집어넣고 있다는 것, 볼보가 스스로 스웨덴의 자동차 브랜드라는 자부심을 이런 데에서 드러내 놓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전에는 대시보드 한쪽에 스웨덴의 국기를 조그맣게 새겨 넣었던 적도 있었죠. 그만큼 스웨덴의 강한 자부심을 갖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시트를 그대로 두고 뒤로 앉았는데요. 제가 촬영을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느라고 스티어링을 많이 뒤로 뺐습니다. 시트가 평소보다 더 많이 뒤로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앞으로 이 정도 공간 남아 있습니다. 이거 뭐 주먹으로 따로 재볼 필요가 없겠죠. 전체 차체 길이를 125mm를 키웠는데 휠베이스가 120mm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060mm에 달하는데요. 동급 최고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5시리즈나 이 클래스에서는 이 정도 공간 느끼기 힘들죠. S클래스나 7시리즈급 뒷좌석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당히 공간 그 자체가 주는 여유로움, 거기에서 온 고급스러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동식으로 햇볕 가리개 올라가죠. 내려가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차창이 원 버튼으로 이렇게 또 내려갑니다. 차창은 이 정도 남겨놓고 접히네요. 다시 누르면 내려가고요. 원 버튼으로 차창은 닫힙니다. 머리 위 공간, 주먹 세워서 하나 여유있게 들어가죠. 이 정도면 머리 위의 압박감 느낄 일 없겠다 싶고요. 게다가 선루프가 시원하게 지붕을 커버하고 있어서 답답한 그런 느낌도 없고요. 상당히 개방감이 커서요, 밝고 환한 실내가 더 돋보입니다. 자, 센터 터널 어쩔 수 없죠. 제 손바닥 높이로 센터 터널 솟아 있는데 마치 벽처럼 솟았다 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좌우의 공간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앉아보면 그렇게 가운데 좌석이 높다 싶은 생각은 아닌데 등 부분이 좀 튀어나오네요. 그래서 좌우의 시트보다는 확실히 조금은 더 불편한 좌석이다 라는 얘기고요. 손바닥 두 개 겹쳐서 여유있게 드나드는 정도의 공간이니까 뒷좌석 가운데 좌석도 헤드 클리어런스는 충분하다, 공간의 압박 받을 일은 없겠다 싶습니다. 자, 암레스트 내려보면 어이구 이런 고급스러운 또 암레스트가 나오네요. 수첩, 노트 정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컵홀더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달랑 컵홀더 두 개 있는 그런 암레스트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플러그십 세단다운 그런 인테리어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을 위한 C타입 USB 포트 두 개가 들어와 있고요. 12V 전원구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가 있는데 좌우 열선을 세 단계로 각각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좌우 각각
다르게 온도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실내를 정확하게 4등분으로 나눠서 실내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차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쇼퍼 드리븐 카로도 충분히 한 몫을 하겠네요. 자, 주차석 이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시승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누르시면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날씨는 화창하고요, 부드럽게 움직이네요. 플래그십 세단답게 아주 편안한 움직임이 돋보입니다. 시트가 상당히 편안합니다. 마사지 기능도 있고요. 자, 측면 보호대, 허리 받침대, 쿠션 확장도 되죠. 이 부분을 확장시키면 허벅지까지 충분히 받쳐주기 때문에 몸을 좀 더 릴렉스, 편안하게 긴장을 푼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마사지 시트를 이용을 해서 약간 그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움직이는 맛도 있겠고요. 시트를 확장을 해서 좀 더 편하게 몸을 받쳐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볼보의 시트는 과학입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에 하나 충돌 사고가 있게 되면 시트가 뒤로 주저앉죠. 경추보호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승객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시트입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볼보의 안전 노하우가 있을 테고, 그런 노하우들을 쌓아가면서 생겨난 볼보의 철학, 안전에 관한 한치의 양보도 없다, 또한 차급별 차별도 없다 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고가 나도 죽지 않게 하겠다, 아주 심각한 부상은 막아주겠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 자신있게 할 수 있는 브랜드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메이커가 나서서 그 안전에 관한 약속을 하는 메이커가 없죠. 바로 그런 데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과연 사망사고를 없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사망하게 되면 사망하는 사고가 만에 하나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가끔 이렇게 외신들 체크하면서 검색해 봅니다만, 아직까지는 저는 관련된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볼보의 그런 약속 잘 지켜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시속 80km 전후의 속도인데요, 잔잔한 바람소리, 그리고 아주 낮게 깔리는 노면 소음 정도 들리네요. 약간 거친 노면이어서 그런데요, 노면 상태가 좋은 곳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빨래판길, 규칙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이런 길, 하지만 그렇게 거칠지 않게, 불쾌하지 않을 정도의 반응 보이면서 빨래판길 지나고 있습니다. 거친 노면에서 괜찮은 노면으로 올라오니까 차의 반응이 확 달라집니다. 아주 편안하고요. 86, 거의 90km 가까운 속도인데 오히려 더 조용합니다. 아까보다. 이렇다 할 잡소리 들리지 않고요. 비단길 움직이듯이 아주 조용하고 편안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W15는 뒤에 인테그럴 링크 방식의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볼보의 리어 서스펜션에는 립 스프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차축 방향을 따라서 일종의 리프 스프링, 강철 스프링을 하나 더 덧댄 건데요, 그럼 볼보 특유의 서스펜션 시스템을 통해서 차체의 움직임을 좀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바퀴 굴림인데도 비교적 안정감 있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바로 그런 그 서스펜션의 독특한 구성도 한 몫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속 100에 맞춰서 RPM 체크 한번 해보죠. 자, 변속 레버를 한 번 더 밑으로 당기면 수동 변속 모드가 되고요, 자동 8단 변속기가 조율을 하죠. 8단에 약 1600 정도 되는데요, 7, 6, 5, 4, 4단에 4000 마크를 합니다. 3단까지 떨어지네요. 3단 5500까지 커버를 합니다. 8단 1600에서 3단 5500 RPM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주행 모드 에코, 컴포트, 다이나믹 3개 주행 모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이나믹 모드에서
자, 엔진 회전수를 좀 높여주고요. 투. 비교적 즉각적인 반응 보여주는데요. 고성능을 추구하는 스포츠 세단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즉각적인 반응에는 살짝 못 미치지만 제법 강하고 즉각적인 가속 반응 만날 수 있습니다. 에코모드에서도 이 가속 반응이 제법 살아 있습니다. 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속을 할 때, 킥다운을 걸어서 가속을 할 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약 14마력의 힘을 좀 더 보태줍니다. 자, 쭉 가속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쭉 올린 뒤에 엑셀 오프를 하면 코스팅 기능이 활성화되죠. 탄력 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연료 소모를 줄이고 탄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코스팅이 작동이 되면 탄력 주행으로 상당히 멀리 갑니다. 이제 속도가 줄어들겠지 생각을 했는데도 그런 순간을 한참 뛰어넘어서 더 멀리까지 탄력 주행을 하는데요. 그런 코스팅 기능도 연비 효율을 높이는데 단단히 한몫을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파일럿 어시스트 한번 보죠. 자, 바로 버튼 누르니까 바로 활성화가 되고요. 왼쪽으로 돌아가는 길 속도를 좀 올려봅니다. 자, 쭉 올려보는데 스티어링 휠 가속 페달에서 완전히 손과 발을 다 뗐습니다. 자,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죠. 스스로 조향하면서 코너를 돌아 나갈 뿐 아니라 차로의 중앙을 아주 정확하게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쏠리지 않고요.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조향과 가속을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차를 다룰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고 있는 것이고요. 평소 운전할 때는 반드시 스티어링 휠을 쥐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 자율운전 단계가 아니라는 점. 무슨 의미냐? 결국 만약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운전의 최종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수동 모드였고 이제 D 드라이브로 가니까 훨씬 차가 부드러워지네요. 자, 시속 100km 전후에서 약간 바람 소리도 조금 들리기 시작하네요. 자, D에서는 파워 게이지를 보면 RPM 게이지에 해당하는 이 파워 게이지가 수동 모드일 때와 D 모드일 때 좀 다른 반응을 보이네요. 다이나믹 모드로 놓고요. 잠깐 속도를 높여서 달려가 봅니다. 자, 시속 100km 전후의 속도에서 이제 약간 지붕을 스쳐가는 바람 소리 정도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요. 자, 이 차 앞바퀴 굴림이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T8 모델은 올휠 드라이브지만 B5는 앞바퀴 굴림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려서 달려보는데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힘을 보태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유 있는 가속 반응, 아주 극한적인 속도에서 바람 소리가 커지면서 엔진 소리를 집어삼켜버리죠. 자, 속도가 빨라지면서 바람 소리도 좀 커지고요. 엔진 소리보다 바람 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완전히 바람 소리가 뒤덮어버리죠.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체가 흔들릴 때는 사륜구동 시스템과 비교해서는 조금 더 흔들리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할 정도는 아니고요. 충분히 운전자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컨트롤하고 차를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반응을 아주 고속주행 상황에서도 유지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250마력 최고 출력과 35.7kgm의 최대 토크. 최대 토크는 1400에서 4800rpm 구간에서 고르게 터집니다. 가속 페달을 살짝 밟기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최대 토크를 만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성능의 느낌을 주는 질감 있는 그런 엔진 사운드는 아니지만 날카로운 느낌을 주는 그런 엔진 사운드입니다. 자, T8 엔진은 슈퍼차저와 터보차저 포함하고요. 전기 모터, 배터리로 구성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총 408마력의 힘을 낸다고 하죠. 좀 더 강한 힘, 좀 더 높은 친환경 성능을 갖춘 모델이고요. B5 트림은 2.0 가솔린 엔진 기반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했다라는 얘기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말 그대로 아주 마일드한 최소한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 모터 구동은 안 되고요. 엔진 통합형 전동화 파워트레인으로 볼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일체화되어 있는 거죠. 시스템이 통합이 되어 있어서 가속을 할 때 좀 더 힘을 보태고 연비 효율을 좀 더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볼보의 전동화 전략의 첫 단계가 바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현실적으로 바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서부터 볼보 라인업에서 디젤 엔진은 사라지고 있죠. 이제 S90에서 디젤 엔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완전히 디젤은 퇴출됐다라고 보면 될 듯 하고요. 가솔린 엔진에도 48V를 비롯한 하이브리드 시스템들이 접목이 되면서 전동화 전략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속 100이고요. 앞뒤로 차가 없는 것 확인을 하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야. 안전띠가 몸을 묶어놓듯이 잡네요. 비상등도 자동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앞차축이 완강하게 버텨주면서 그렇게 앞으로 쏠린다라는 느낌이 없네요. 강한 제동을 끝까지 잘 이어가고 있고, 시트벨트 프리텐셔너죠. 안전띠가 운전자의 몸을 꽉 조여주고 있고, 비상등 스스로 작동을 하고 있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조치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다 취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속 코너링 들어갑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려주고요. 자, 앞바퀴 굴림이어서 아무래도 4륜구동만큼의 안정된 코너링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자, 앞으로 약간 쏠리는 그런 느낌은 있네요. 뒤가 좀 가볍게 따라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좀 더 과감하게 가속 페달을 조작하면서 코너링을 돌아 나왔는데, 자, 엑셀 온 할 때 가속 페달을 좀 더 밟을 때 언더스티어 바깥으로 살짝 밀려나는 느낌은 있었습니다만, 역시 엑셀링으로 조절이 가능한 수준이었고요. 전륜구동 세단 치고는 무척 안정된 수준 높은 코너링 성능을 보여주면서 4륜구동 시스템만큼은 아니지만 전륜구동 세단 치고는 좀 더 우수하게, 그리고 프리미엄 세단에 걸맞는 정도의 우수한 코너링 성능 맛볼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조작을 해도 아주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볼보 S90 B5,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할만한 그런 디자인, 성능, 상품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여유로운 실내 공간이 주는 어떤 고급스러움을 만끽할 수가 있을 테고요. 거기에 B5 트림인 경우에 250마력의 힘이 일상주행 영역에서도 고성능의 수준까지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저속 구간에서 편안하게 움직일 때는 쇼퍼 드리븐 카로 이 차를 사용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편안하고 안정된, 그리고 조용한 주행 질감을 보여줍니다. 작정하고 달리면 강한 가속감을 바탕으로 한 특유의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당히 느낌이 괜찮은 프리미엄 세단이다 싶습니다. 경쟁 모델로 5시리즈나 E클래스, G80들을 꼽을 수가 있겠죠. 글쎄요, 공간으로 보면 아주 S90이 우위인 것 같고요. 성능 뭐 이런 거 좀 더 디테일하게 따져볼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안전에 대한 메이커의 약속, 장담 뭐 이런 부분만 본다고 하면 볼보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S90 B5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체크해 볼 텐데요. 메이커에서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 7.2초입니다. 250마력, 공차 중량 1825kg인데요.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 보면 7.3kg가 나옵니다. 7.3kg에 7.2초, 상당히 비슷하다 싶은 그런 숫자들이죠. 다이나믹으로 가고요. 에어컨은 잠깐 끄겠습니다. 그리고 수동 모드로 갈까요? 자,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좀 더 RPM을 끌어올렸더니 살짝 헛바퀴를 도네요. 좀 더 강한 가속력 보여줬습니다. 처음서부터 제법 강한 힘을 끌어내서 꾸준하게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주 고성능 세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속감은 아니고요. 하지만 250마력의 힘이 처음부터 강하게 드러나서 꾸준하게 속도를 올린다 정도의 느낌일 테고요. 자,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기록을 보여줬을지요. GPS 계측기에 측정된 기록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적지를 정하죠. 목적지는 송굴시로도 쓸 수 있습니다. 교 대 대 역.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11.3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에코로 가고요. 터치스크린으로도 되죠. 에어컨은 온도 19도, 풍량 1단계로 조절을 합니다. 현재 트립 재설정하면 재설정이 됐죠. 출발합니다. 신호대기로 멈춰 서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엔진 스탑이 일어나고요. 실내 아주 조용해지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더니 바로 제 시동이 걸려버리네요. 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엔진과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엔진 출력을 보조하고요. 약 14마력 정도 힘을 더 내줍니다. 제동할 때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회수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연비 효율을 좀 더 높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엔진 제시동의 느낌도 상당히 부드럽네요. 진동을 낮춰주는 효과도 크지 싶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랐고요. 이제 자유로를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네, 자유로를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렀습니다. 연비 18.0 기록을 했습니다. 행주대교 북단에서 약간의 교통정체 만났고요. 올림픽대로 지나서 대체로 교통량이 많고요. 지금 가양대교 구간 지나고 있는데 체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계기판에도 지도가 보여지는데 역시 빨간 라인 보이시죠? 지금 진행 방향으로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체증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아이고 졸립니다. 올림픽대로 따라서 지금 이수교차로 진출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약 1시간 4분 달려왔네요. 49.6km 거의 50km를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온 평균 연비 15.5km/L 기록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이수교차로에서 올림픽대로를 빠져나가서 도심주행으로 접어들겠습니다.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도심 주행 약 5km 마저 달려간 뒤에 교대역에서 최종 연비 체크하겠습니다. 강남에 접어들었고요. 간간히 막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교통흐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고요. 올림픽대로에서 좀 막히는 구간이 많았던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주행 상황 그렇게 좋지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그냥 평균적인 주행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구간은 제법 밀리네요. 교대역 내거리에 앞차를 따라서 신호대기로 멈췄고요. 엔진 스톱 다시 일어나죠. 자, 정리할까요? 54.8km를 달려왔습니다. 1시간 23분 걸렸고요. 평균 연료 소모량 14.5km/L 기록을 했습니다. 자, 공인복합 연비가 11.3km죠. 약 리터당 3.2km 더 가는 연비를 기록을 했는데요. 공인복합 연비를 더 웃도는, 그래서 14.5km/L라는 아주 우수한 연비 기록하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 가솔린 엔진을 적용해서 이 정도 연비 만나기 쉽지 않죠. 볼보의 전동화 전략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B5의 연비 아주 제법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S90 B5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플래그십 세단이죠. 격에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트렁크의 맨 철판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물론 5 시리즈나 이 클래스에도 맨철판이 그냥 드러나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차 볼보 라인업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한다면 좀 더 치밀한 마감을 통해서 차별화를 꾀할 수도 있을 테고요.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는 그런 마무리 수준을 보여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냥 맨철판이 드러나 있습니다. 살짝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하나, 스티어링 휠 틸트 텔레스코픽 기능도 수동입니다. 전동식이 아니고요. 수동식이어서 한번 맞춰 놓으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테니까 크게 불편한 것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플래그십 세단인데 시트도 이렇게 전동식 시트, 사방팔방으로 다 일일이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전동식 시트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데, 스티어링 휠의 틸트 앤 텔레스코픽 기능은 수동이다 라는 얘기죠. 이 부분도 약간 아쉽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보 S90 시승을 했습니다. B5 인스크립션 트림이었는데요. 이래서 볼보를 타는구나 싶을 정도로 볼보의 장점을 고스란히 잘 품어안은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디자인, 성능, 인테리어, 편의 및 안전장비, 그리고 친환경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한 단계 더 진일보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S90으로 거듭났습니다. 볼보의 두 가지 약속을 충실하게 지켜내는 부분들,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가장 큰 부분일 텐데요. 두 가지 약속은 결국 안전으로 귀결됩니다. 안전하게 이 차를 타게 하겠다, 또한 지구의 안전까지 고려하는 그런 차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일 텐데요.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런 리더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 브랜드의 철학을 이 S90에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적인 부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역시 공간을 꼽고 싶습니다. 아주 여유로운 실내 공간은 동급의 경쟁 모델들보다 확실히 우수하고요. 위급, 이를테면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나 BMW 7 시리즈와 견주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정도의 공간 확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스크립션 이 트림 같은 경우에 6,690만원이고요. 모멘텀은 6,030만원대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천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 S90, 참 매력 있는 제안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차를 사려고 대기 중인 고객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계약해야 내년쯤 차를 인도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대기해야 되는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인기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 그런 소비자들의 인기는 볼보라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